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트럼프와 2차 전지입니다. 함께할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원MC로 막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나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지금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좀 많이 묻어가도록 뭐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잠깐 보니까 네. 이제 수습을 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네. 거죠. 네. 자, 오늘의 주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졌으니까 이렇게 계속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할 경우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지 국내 증시의 2차 전지주 흐름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자, 박정훈 팀장님,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어제와 오늘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트럼프 피격 사건 이 뉴스가 이제 벌써 조금 올드해졌어요, 벌써. 네.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뉴스가 벌써 빈티지가 됐습니다. 빈티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장이 시작 전에 한번 보게 되면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 정도의 시작점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섹터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트럼프와 같이 있었던 이러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할까요? 이러한 네.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장중에 많은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도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었고 약간의 뭐 되돌림 현상을 보여줬었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물론 에너지 섹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죠. 아직은 이제 후보인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흐름은 벌써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지지율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도 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저는 일론 머스크의 X, 그냥 과거 이제 트위터죠. 네. X인데 제가 화면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정말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일론 머스크는 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네. 그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이런 트윗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외에 뭐 과거 금리를 정확하게 맞췄던 빌 에크먼도 네. 또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제프 베조스도 공개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뭐 여러 이제 유명 인사 또는 많은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좀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숟가락을 어디에 얹어야 될까? 저번에 이어 이번에도 숟가락 얹기 대회입니까? 그렇죠. 네. 예, 숟가락을 이분들도 이제 빨리 얹어야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제가 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거 아주 조그맣게 나와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 네.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의 런닝메이트죠. 이제 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 JD 벤스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과거 사실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좀 비난하기도 했고 네. 그러한 분이고요. 물론 아들과 또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요? 네, 트럼프 아드님하고 네, 네. 나이가 같대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랑 동갑인데 그쪽에서는 부통령을 하려고. 예, 하여튼, 자,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빅토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네. 이제 뭐 승리를 기원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지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정말 재밌게 제가 말씀을 오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네. 바로 IRA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오늘 조금 짜봤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게 되면은 지금 IRA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돈세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폐지와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어찌 보면 IRA에 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기차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시장에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진행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돈쌤은 이번에 시장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주말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뭐 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당했으니까 전 세계 뉴스를 뒤덮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자잘한 거는 뒤로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네. 판단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대선에 관련해서 뭐 흐름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6월 27일 날 있었던 그 토론회였는데 네. 예, 그때도 사실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중요한 국면이었지만 사실은 바이든의 그 라이든 모습이 더 부각이 됐어요. 트럼프 그쵸. 자체보다는 네. 바이든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그 이후에는 트럼프 우세도 있었지만 네. 후보 교체 이야기가 더 뉴스를 많이 리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도 뭐 트럼프한테 전혀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의 단계, 아직은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 후보가 아닙니다. 공화당 후보에 나가려는 후보 중에 한 명인 거죠.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전부터 사실상 선거가 끝나는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지는 건데요. 또 게다가 미국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을 포기하거나 재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선을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2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해서 승계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은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커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었는데 그 신중론이 토론회와 이번에 피격 사건으로 사실상 조용해져 버린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바이든이 좀 굉장히 좀 나이든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 네. 트럼프가 그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정말 그 정제되고 숙련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제가 화면 좀 그 유명한 사진 좀 갖고 왔는데요. 2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하루 종일 봤어요, 어제. 그렇죠. 이 사진은 이제 거의 지구촌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네. 뭐 플리처 사진은 이제 확정 지은 건데 사실 이 사진 작가가 에반 부치라고 해서 이미 플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총격 소리가 나니까 이 앵글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서 이걸 그대로 찍으신 건데 뭐 여담이지만 카메라가 소니의 알파9 그 마크3라서 1분에 120장이 찍히는 우와. 사진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찍다가 하나 네.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로 찍으셨대요. 야. 초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역시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하늘이 돋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네. 그것도 돌린 이유가 그냥 자기가 이민자 관련 차트를 화면에 띄우면서 저 화면 한번 보시죠 하다가 고개가 돌아가서 귀를 스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민자 때문에 대통령도 한 번 됐었고 이번에는 이민자 때문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트럼프는 이민자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우연과 행운들이 겹치면서 지금 너무 분위기가 트럼프한테 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체포당했을 때만 해도 머그샷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찍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력 정치인이 체포돼서 머그샷을 남긴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부끄럽죠. 정치 생명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하나의 밈으로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였고 이제는 이 사진은 정말 대단한 게 모든 미국인들이 가슴이 울렁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네. 일단 네. 미국기가 펄럭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또 여성도 있어요. 여성 경호원이 또 중간에 또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또 남자들만 있는 그런 옛날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총격을 받았지만 강인한 모습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걸 보고 국뽕을 느끼지 않을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특히 공화당 사람들은 특히나 좋아하겠죠. 그리고 하늘 보십시오. 파란 미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이거는 하늘이 내렸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트럼프가 다음 날 골프로 치러 갔더라. 근데 캐디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어제 저격범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가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든의 늙음을 집중하는 동안에 트럼프의 숙련도를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부통령도 일부러 젊은 사람 했잖아요. 부통령조차도 바이든의 늙음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기각이 나왔더라고요. 기각이 나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뿐만 아니라 전략 교체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미국 민주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조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연출 아니야? 너무 완벽한데?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음모론이요. 같은데요. 음모론. 네. 근데 저는 음모론이 일단 재밌죠. 네.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거나 혹은 공격을 받았을 때 음모론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 케네디 대통령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트럼프라면 그 음모론을 기획안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판을 바꿔야 되는 건 오히려 바이든이지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 저격범이 너무나 뻔하게 지붕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짜로 숨겨놓고 진짜 스나이퍼는 따로 있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무 유튜브용 어그로가 아닐까 네. 하는 웹툰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같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공학 입장에서 지금 토론회 이후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만약에 실수해서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오바라고 보고 네. 특히 제가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예전에 미국 하면 또 나오는 사진 그 이오지마의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오, 책에서 봤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아마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미국 아메리칸 히스토리의 표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진이 나왔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울렸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소셜 네. 같은 데도 엄청나게 반응이 있었고요. 특히 중국은 트럼프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2시간 만에 티셔츠가 나오더라고요. 저 그림으로요? 예. 전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전에 머그샷도 나왔어요, 사실 네. 티셔츠. 그러니까 출력 네, 가능한 건 다 맞아, 맞아.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미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인증샷이 벌써 네. SNS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는 준비한 그것도 사진 봤어요. 문신을 보여주시면 했다고. 네. 그리고 아, 이제 저렇게 네, 와, 이미 입고 대박이다. 다니고 있는 거죠. 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또 심지어. 저거는 네. 뭐예요? 저 고흐 사진 같은데. 이제 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치계의 고흐다. 뭐 이런 저 귀가 이제 아, 다쳤으니까. 자기 귀를 내주고 네. 이제 대통령을 얻었다 이런 아. 거죠. 해바라기 물론 뭐 그려야죠. 고흐는 살아있을 때 돈은 못 벌었지만 트럼프는 이제 살아있을 때도 돈을 벌고 마지막에 권력까지 지는 그 정치계의 고흐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좀 뭐 심지어 문신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그 중국의 생산 시스템과 미국까지 가는 저 배송 시스템이 이게 또 세계화의 상징 아닌가. 네.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의 티셔츠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재미가 있었다. 저는 또 이거 뭐 계속 우리 정치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의 엄청난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이든한테 쏠려 있던 거는 너무 노쇠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언행 뭐 말에 있어서도 또는 토론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버벅거리는 그런 인지 모습.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주먹을 불 끈쥐고 막 그치, 이렇게 완전 했잖아요. 삭발됐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 화면만 제가 봤어요. 네. 근데 F 단어를 쓰길래 어. 야, 저 상황에서 욕을 하시나? 저는 여기 그랬어요, 나올 수 처음에. 있는 상황이죠. 누가 날 쐈어? 그럴 수 야, 있을 저 것 와중에 욕을 같기도 한다고? 네. 제가 이랬는데 그게 네. 욕이 아니었고 네. 파이시라는 네, 파이트.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릴 만한 엄청난 강인한 모습. 이게 이제 바이든과의 하나의 그런 그게 모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숙련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도 당황을 해서 몸을 숙였는데 일단은 보니까 죽진 않았어. 그래서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잖아요.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기다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 고개를 들고 참. 파이트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진을 한 장 남겨야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 총알이 더 날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네. 거기서 경호원들을 좀 밀어내고 네. 그 한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그거 보고
트럼프는 이제 사실상 진짜 달고 다른 프로페셔널 정치인으로 됐구나. 자, 그럼 정리를 네. 해보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진 거고 트럼프 전 이러고 대통령은 떨어지면 이관 큰일인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트럼프 후보 전 후보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응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2차 전지주 흐름이 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 뭐 아마 시장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테슬라가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국내에 또 2차 전지 전기차에 관련된 그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뭐 테슬라를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고 네. 또는 뭐 비아디에 대한 판매량을 보고 이렇게 전기 자동차 또는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상황. 네. 그 리튬 가격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로보택시에 관련돼서도 뭐 일론 머스크가 2달 연기를 했다. 네.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뭐 2달 연기했는데 뭐 디자인 변경 그리고 뭐 자랑할 것들을 내가 좀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네. 또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로보택시 일정을 연기한 후에 크게 빠졌습니다. 8% 네.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네. IRA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지금 행정부와 완전히 결이 다른 그 어떠한 그 공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낮추겠다 또는 IRA를 폐지하겠다 내가 취임하는 첫날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보조금에 관련된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 뭐 여러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짜봤는데 이 IRA는 일부 폐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 네. 특히나 자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테슬라만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삭감을 하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 네. 하지만 관세를 일부 다른 타국가의 기업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짜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그 안에는 사실 로보택시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2달 연기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로보택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게 바로 ESS 과정, 네. ESS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시장의 관심도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에서도 정말 많은 지금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러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이 러브라인, 이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네. 너무 사랑해요. 지금 둘이서.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갈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테슬라와 연결이 돼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2차 전지가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뭐 자료로 같이 한번 또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린이다 보니까 사실 IRA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차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제가 알아들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얘를 폐지하겠다 하면 사실상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닌 거잖아요. IRA가 뭐 2차 네. 전지나 배터리만 관련된 건 아니고 미국이 이제 안보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을 네.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시장의 한계를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도였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는 트럼프가 뭐 자국 우선주의고 뭐 바이든은 외국 우선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장은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기업의 부담 자체를 줄여주면 된다.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감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이 결론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미국 내에서 에너지 안보 뭐 혹은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는 목적은 같은데 그 수단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냐 그 차이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예전에 아직은 모른다고 하지만 84년도에 네. 비슷한 일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열흘 정도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서 선거를 했는데 네. 84년 결과를 보시면은 제 준비한 사진 좀 띄워주시면 제가 그래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 기억입니다. 84년 기억인데 네.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가장 딥 스테이트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딥스테이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우리로 치면 이제 네. 우리도 딱 어디는 어디가 강세다 이런 게 그쵸. 변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가장 유명한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고 텍사스나 이런 쪽은 이제 공화당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은 대의원이기 때문에 27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레이건은 525명을 그러니까 다음 후보였던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먼데일 후보는 거의 기억도 못해요. 13명 확보입니다. 13명 확보면 주 하나 정도, 주 2개 정도를 리드했고 나머지는 전국이 통일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그 나왔던 84년도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이 계속되던 시기였고 네. 그러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공격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았고 지금 현재도 이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뭐 여론조사는 좀 사람마다 다르게 이건 결과니까 변하지 않지만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70% 가까이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7개라는 곳에서 네. 지지율이 47%를 넘어가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47%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3, 42는 나중에 까보면 뒤집어질 수 있는데 네. 47로 1등이 리드한 데는 바뀌지 않았다. 근데 그런 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면 IRA를 떠나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정책의 색깔이 뭐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4년 한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그때 2017년에 뭐였습니까? 감세를 했잖아요. 법인세를 35%를 21%까지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하다못해 우리 코스닥도 57% 올라가던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감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에서 21을 낮출 때보다 21에서 15를 낮추는 건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소득세를 줄이자. 이제 소득세는 이제 내가 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표심을 이제 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걷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수도 있고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는 있는 데다가 또 게다가 지금 세금을 줄이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네, 하냐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관세를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사실 중국산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외의 거는 한 10% 정도인데 이게 맞고 틀리고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먼저 던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지지자들이 이끌어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를 높이자라는 건데 그래서 관세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정부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레이건하고 얘기를 하는 게 레이건 때도 대표적인 게 감세를 해서 네. 생산을 늘린 공급주의 경제였잖아요. 아마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에 와서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하면 법인세가 외국보다 싸면 미국으로 올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에 직접 갈 수 있는 국가와 산업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관세 부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좀 높아지는 압력이 생긴다면 무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압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미국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생각해 그러니까 보는 게 우리도 좋겠다. 자동차나 배터리를 안 그래도 그러고 늘리고 있는데 미국의 네. 생산 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보통- 조금 더 네. 이어갔으면 좋겠는 게 네. 오늘 IRA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팀장님이. 네, 그래서 계속 좀 이어가 봤으면 아, 하는데요. 예. 네. 아니 근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유익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 네. 근데 트럼프는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야, 관세를 안 매기는 것만으로 너희도 고맙게 생각해라. 네. 이럴 수 있거든요. 돈은 우린 못 주고 관세를 우리가 너한테 50% 60% 부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세금이 진짜 무서워요. 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게 결이 좀 다른 이러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세금에 관련된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제가 뭐 한번 띄워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긴 해요. 예상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의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IRA 보조금 일부 좀 삭감을 하면서 일부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테슬라를 약간 밀어주는 차라리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보택시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뭐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테슬라의 지금 트럼프와 테슬라의 러브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의 누적 운행 거리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로보택시나 시장에서 정말 큰 프리미엄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이 사실 1년, 2년 연기된 게 아니라 고작 2달 연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이두고요. 네. 이 웨이모예요. 이 왼쪽 두 개는.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가장 큰 이 막대 그래프가 테슬라입니다. 이게 2024년 6월 기준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경쟁 상대가 되지도 않고 과거에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독점적인 AI 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떤 상용화를 거칠지는 향후 우리가 좀 시계를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다가 네. 뒤었어. 너무 뜨거워서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이게 폐쇄된 증기 발전소를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설, 그러니까 소위 메가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메가팩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가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ESS 분야에 이게 2024년 2분기입니다. 네. 2분기가 과거에 이러한 어떤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배 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엄청 올랐네요. 네.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도 로보택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약간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이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ESS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뭐 밤에는 우리가 뭐 힘드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 우리가 테슬라 외에는 네. 그닥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에너지 섹터나 에너지 기업들도 좀 있겠지만은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특히나 이 미래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이런 최근의 실적과 트럼프와의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만약에 된다면 향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테슬라 향의 관련주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씀 주신 그렇죠. 거죠? 예. 네, 톤쌤 하실 말씀 있었나요? 그리고 네. 사실 뭐 테슬라는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짧게 얘기하면 네. 대선 테마주가 됐죠, 사실은. 맞아요, 궁금해요. 네, 대선 테마주가 되어 버렸고 사실 트럼프라고 하면 친환경 정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는 러브라인이지만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는 바이든 당선 시기거든요. 예, 그때 친환경 그건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전기차로 간 거고 지금은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건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캐즘이 바닥은 찍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예전 같은 그런 모멘텀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한동안 AI 같은 것들이 달릴 때 소외됐던 것들이 이제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테슬라한테도 모멘텀이 좀 온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머스크는 지금도 한 달에 한 600억 이상을 트럼프 캠프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고 네. 공식 후보가 된다면 더 많은 후원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선 테마주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최근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 오를 때는 거의 비슷한 방향을 보여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다른 이유로 오르면 이제 이거는 전기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메가팩은 연결성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가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배터리는 조금 이게 뭔가 내달리기에는 약간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줬을 때는 네.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보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의 신성장을 주가가 해야죠.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산업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이 산업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물론 웨이모나 여러 어떤 시행착오가 겪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테슬라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라는 이 산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산업의 진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올해 안에 뭐 물론 2달 연기가 됐습니다만 뭐 10월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여러 뭐 IB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 시장 규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계산을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미국 시장에 특히나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접목이 되면서 그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로봇 얘기도 나왔고 2차 전지 얘기도 나왔고 전기차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좀 전망 얘가 좀 괜찮다 하는 애가 있을까요? 특히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로보택시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거기는 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트럼프 1기 때 의외로 또 좋았던 게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고 이제 미국 쪽에서 결론이 나온 게 딱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파월도 금리 인하 9월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과 트럼프의 시작이 이제 맞물리면 바이오한테 뭐 나쁠 환경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세 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야.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예, 이게 지금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바이오와 이제 로봇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물론 좋지만 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바이오와 로봇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나도 이제 센 상황이기도 네. 하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시차를 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도 바이오 주식을 로봇 볼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23년 초반에 그렇게 상승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위에 이제 쌓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 거는 오르면 또 하고 오르면 또 하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일단 캐즘이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그래도 이제 수요는 그래도 살아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두 번째가 트럼프가 IRA를 어디까지 어떻게 건드릴 것인지. 그러면 계산서를 찍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쯤 되면 한번 해볼 만할 거고 그 확인되면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건 바이오 쪽이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한 말씀씩 남겨주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쌤부터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아,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자.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자.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자. 저는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트럼프의 해답은 앞으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해답은 자국 기업의 우선주의다. 그러니까 좀 테슬라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런치 토크에 나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시청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